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어제 오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73세로 지난 8월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김양건의 사망, 북한 정세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이윤걸 북한 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 일찍 이 부고 소식을 전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김양건은 김정은 동지의 가장 가까운 전우였다 이런 표현이 눈에 띄거든요. 아무래도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거죠. 네네. 네. 북한의 대남 정책을 모두 총괄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네. 사실은 김정은이 지금 정권을 쥐은 지 한 4, 5년 됐는데 그 네. 사이에 김정일 때하고 뭐가 차이 나는가 하면 김양건이 와서는 그 북한의 공식적인 라인,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는 대남 그런 계통을 네. 음지 쪽 문제를 사실은 거의 터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호담 때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호담이 그 대남 담당 비서할 때는 네. 음지 쪽 분야, 다시 말해서 중앙당 작전국, 그다음에 작전부, 그다음에 35실, 그다음에 사회문화연락부 이쪽 계통도 사회문화연락부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고정간첩을 심어놓는 부서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다 관할했었어요. 그런데 김양건 때 와서는 관할을 못했고 문제는 그때 2009년 2월 달에 바뀌면서 네. 경찰청국의 일부 중앙당 대남 부서들이 빠지고 이쪽에는 내각 225국이라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고첩을 심어놓는 그런 기구를 네. 사실은 통전부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계속 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김양건 비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데 많은 협상을 그동안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김양건 비서는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남관계의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었다. 네. 또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보면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북측의 대남 관계를 총지휘하는 네. 실질적인 그 사령탑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현재도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에 보면 작년에도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 때도 네. 북한에서 주요 인사들이 내려왔을 때 김양건이 왔었고 지난 8.25 합의 때도 역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비서가 북측의 대표로 나오는 그렇게 보면 사실상 그 최근 들어서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그러면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직접 보고가 가능한 인사였다. 네. 그렇게 보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밝혀진 바로는 김 비서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도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사실은 그 양지 쪽을 지향하는 사람들, 네. 음지 쪽을 지향하는 사람들, 대체로 음지 쪽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 사람들인가 하면 오국열 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양지 쪽을 지향하는 김양건 계통과 이 대남 분야에서 항상 지금 적대 관계 또는 대립 또는 갈등까지 계속 유지됐습니다. 네. 김정일이 살았을 때부터. 근데 이것이 표현이 된 거로 저는 볼 수 있고 보다 중요하게는 새벽 6시에 떠났다는 것이 사고 났는데 북한에서 제가 우리 살아왔고 최근에 뭐 택시가 좀 많아졌을 뿐이다 해도 네. 연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아침 새벽에 그렇게 차가 많아서 사고 날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특히 한편으로는 이전에 그 김정은 정권이 지금 새로 등장하면서 핵심 고위층들의 이재강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이나 네. 그다음에 여러 몇 명이 뿐만 아니라 오국열까지도 사실 한번 사고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 핵심 간부들에 대한 비공식적이면서 또 암회적인 음흉한 어떠한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로 볼 수 있고 네. 그날 또 월요일 날에는 분명히 당중앙위원회 핵심 부서들이 민간 계통 말고 대외 계통이 무조건 이렇게 보고하는 날이에요. 네. 근데 그 보고한 다음에는 새벽에 떠났다는 건 뭐냐면 그날 저녁에 김정은이가 지금 통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그날 중요한 부서들의 보고가 중요할 때는 직접 불러서 같이 얘기하며 밥도 먹고 저녁에 만찬까지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때는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데 지금에는 네. 그런
풍이 아니고 몇 명, 그러니까 중요한 3명 내지 4명 사람들을 만나서 만찬까지 가는 건데 아마 이거 다음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새벽에 네. 아마 이런 것과 아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음주운전 가능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고 나서 죽을 정도로 뭐 이렇게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도 없을 것 같고 분명히 옆에 찧었겠는데 네.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김양군은 벤츠 300 정도 아니면 270 정도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아무리 속도로 다닌다 해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앞에서 에어백이나 이런 나올 수 있는 분명히 있는데 네. 죽을 정도로 갔다? 그건 좀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양건의 위치 같은 정도에는 그 운전을 해주는 기사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기사가 있는데 그렇게 단독적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말해서 부관이나 차축군이 알아서는 안 되는 김정은과 관련되는 주요 공식 행사는 네. 그렇지 않게 하는 참가하지 않는 부관도 축군이 참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짚어봤습니다만 김양건이 김정은이 굉장히 아끼는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만약에 어떤 그 정치적인 타살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아끼는 사람을 이렇게 그 타살을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김양건 비서의 이번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은 좀 신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김양건 비서가 그동안 북한에서 그 행세를 해온 전체적인 그 과정을 보더라도 그랬고 네. 최근 들어서도 보면 김양건 비서가 18일까지의 그 동선은 우리에게 또 그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김양건 비서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3대를 걸치면서 상당히 그 자신의 실력으로 성장을 해온 사람이고 상당히 신중한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권력의 암투랄지 이런 속에서의 희생 이런 쪽으로 우선 보기에는 좀 더 우리가 그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권력의 그 작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 내에서 그동안 보면 상당히 돌발적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양건 비서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이랄지 전반적인 그 엘리트로서의 자기 관리 이런 네. 것들을 본다면 그런 정치적 갈등 과정에서 자신이 뭔가 사고를 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혹시 그 권력 그 재편 과정이랄지 지금 이제 김정은 체제가 새로운 세대가 지금 부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에서 김양건 비서가 그 속죄하게 된달지 뭐 이런 식의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양건 비서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 정치적인 타살이 할지 이런 쪽으로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현재로서는 좀 아직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장애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최룡회의 네. 이름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 혁명화 교육을 갔었는데 다시 복귀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며칠 전에 또 그런 기사를 썼거든요. 최영애가 복귀할 것이라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그 라인들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봤는데 의하면 최영애는 분명히 큰 잘못으로 어떻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북한 내부에서 지금 최영애가 이제 중국에 갔다 오면서 조금 미미한 문제들이 몇 가지 선거를 알려져 있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책임을 지고 떨어져 나간 것 같고, 그러니까 일종의 공부하는 걸로 지금 가 있는 것 같고요. 북한에서는 절차가 무엇인가 과오를 범하면 한 달 동안 김일성 고급당 학교에서 이제 자수하는 위해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이 2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2달 동안 거기에 갔던 거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복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실질적으로 최룡의 자식들이 여러 가지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특히 딸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복귀할 거라 생각.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북한 내부에서 지금 아까 김윤영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북한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권력기관들의 암투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 김정일 때는 구심점이 확실하게 그 북한의 체제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약해지면서 북한 내부에서 한 4개 내지 5개 계열이 파로 갈라져 가지고
다시 말해서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원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은 주어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그것을 나눠 먹기 위한 세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전에는 김정일이가 마음대로 독식했는데 네. 지금은 김정은이가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암투 속에 일어난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근에 그 양권 비서가 최근에 어떤 방향으로 가선 적이 있었는가 하면 김경희의 새로운 그 장성택 숙청인 다음에 김경희가 다시 조직비서로 재복귀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김경희의 사실은 그 어떤 동조했던 기록이 있어가지고 조금 한 몇 달 동안 못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네. 그것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측에서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그 장관 명의로 북한에 조전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지난 8월에 있었던 합의 이후에 의미 있는 그 합의 내용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조의를 표명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조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8.25 합의는 산고 끝에 수십 시간 만에 그 8.25 합의가 이루어졌고 네. 그 과정에서 김양건 비서와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남관계 앞으로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김 비서에 대한 그 조의 표명은 적절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양건 비서의 그 역할이 이 지금까지 남관계에서 북측에서 봤을 때는 비중 자체가 워낙 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 비서의 사망으로 이 공백을 북측이 얼마만큼 빨리 메꾸느냐, 또 그 과정에서 남측과의 대화의 그런 사령탑으로 누가 등장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원동현이나 그 전종수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실무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새로운 인물들 중에서 좀 더 비중 있는 인물이 네. 대남 부분을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의 북측의 남관계에 대한 입장, 또 북측이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대남 관계를 또 펼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크게 보면 이번에 사건이 사실은 양지를 지향하는 계략을 없애기 위한 음지 쪽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표로 됐다면 김양건 비서가 네. 앞으로 대남 관계에서 사실은 중앙당 조직지도반에 대남 계통 담당 부부장이 있습니다. 책임 부부장이. 네. 이 사람이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50대. 제가 여기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아마 그분이 내는 경우에는 아마도 대남 관계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지난 시기 김일성 시대의 복귀로 지금 모든 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봐야 되지 않을까. 또 그에 맞게끔 우리 관련 당국들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남 정책뿐만 아니라 북한의 그 대중 정책이라든지 네.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도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오지 않을 것인가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김양건 비서의 역할이 그 전방위적으로 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대남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에서도 일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김 비서의 사망으로 이제 그런 공백들을 어떻게 메꾸어 가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 속에서 네. 대외 관계를 풀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들 보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는 최룡해 비서의 복권. 지금 이제 이번에 장의원 명단에 6번째로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복권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네. 최룡해 비서가 지금 모란봉 사태 이후로 지금 북중 관계가 또 싸늘해진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시키는 네. 이런 차원에서의 최룡해 비서의 복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런 공백들을 메꿔 나가고 실제 또 대남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들을 지금 현재까지는 한 사람 중심, 김양건 비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몇 사람이 나눠서 하는 방식 이런 쪽으로 가다가 또 어느 한 인물로 또 집중되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그 대남 부분에 있어서 현재보다는 좀 더 경직된 네. 그런 관계로 단기적으로는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입장에 따라서 남관계를 조율하기 때문에 네. 그 김양건 비서의 사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크게 영향을 또 미치지는 못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간부가 사망을 하면은 그 빈자리가 빨리 채워지나요?
이미 시스템적으로 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김양근 비서가 없어졌다고 특히 차이 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핵심 고위 간부들의 어떠한 업무 분담에서는 아마 김양근이가 직접적으로 김정은한테 계속 보고하던 라인이 네. 아마 이제 맹경일이나 원동현이나 또는 이제 전정수나 이런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북한 체제에서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라인이 그것이 곧 북한의 모든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뒤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조직지도부, 대남 담당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뭐 최소한 20, 30명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단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오국열 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 운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만약 있게 됐다면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한 다음부터 사실은 7, 8년을 북한의 포정기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 급선의 방향이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분명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가 좀 경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도 남관계는 좀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8.25 합의 이후에 이상걸 상봉 한 번 있었지만 최근 상황들을 보면 앞으로의 남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회담 자체의 그 성과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와중에 김양근 비서의 사망은 역시 남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쪽으로 단기간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다만 이제 북측 입장에서도 그 7차 당대회가 5월 초에 개최가 되는데 네. 남관계에서 뭔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것을 김정은 제1위원장은 상당히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고 뭐 네.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그 봄 정도 되면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남 관계를 풀어가는 이런 그 제안이랄지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좀 더 크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윤걸 북한 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